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좀 이 삼성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사회 현상들 가운데에 요즘 좀 두드러지는 것이 삼성을 위시로 해서 1세대 창업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2세대인 이건희 회장까지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이 창업주들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삼성 사태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병철 회장과 같은 1세대 창업자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다지면서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경제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비전과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들을 일궈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작은 무역회사로부터 출발을 해서 삼성을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장시키면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을 닦아놓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보여준 혁신정신과 도전의식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노력과 결단력으로 성공을 이뤄냈고요. 이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의 성공은 이상적인 롤모델로 여겨지기까지 하고 있죠.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매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라고 하는 희망 공식을 던져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은 장기적인 비전과 미래지향적 투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같은 당시에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함을 통해서 삼성을 글로벌 IT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이러한 이병철 회장의 선구자적 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진정한 리더로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도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조선소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배 모형 하나 딸랑 들고 가가지고 수주를 해오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1세대 창업가들의 도전 정신은 그렇게 강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현재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3세대 경영인들이 좀 포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죠. 그나마 구강모 회장이 조금 이미지가 괜찮기는 한데 그 나머지 뭐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이 3세대 경영인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용 회장을 위시해서 이 3세대 금수저 경영인들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용 회장과 같은 인물들은 부모, 조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자산과 경영권을 물려받은 대표적인 상속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없이 단지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현재의 위치에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과연 경영자로서의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말아먹은 사업만 몇 개입니까? 이삼성 말아먹었죠? 그리고 또 뭐 말아먹었을까요? 어쨌든 이재용이 손대는 것마다 말아먹는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손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이 3세대 경영인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된 이유로 그들을 미워한다 이거죠. 이러한 상황들로 보았을 때 젊은 세대가 보기에 이재용 회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차근차근 올라온 그런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부유한 배경과 연주를 통해서 불공정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젊은이들의 인식을 삼성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삼성이라는 기업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병철 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보여준 이 창업자 정신 그리고 도전자 정신은 젊은 세대가 삼성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무역,
제조, 첨단 기술 산업까지 삼성의 그 사업 영역을 다각화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을 마련을 했죠. 이는 그의 창의적 리더십과 결단력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은 뭘로 유명하죠?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유명하잖아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이거죠. 비록 이건희 회장도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려받은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자산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장본인이에요. 삼성전자의 전성기로 기억되고 있는 수많은 순간들은 모두 이건희 회장의 치하에 있었던 삼성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을 이끄는 현재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힘이 쭉 빠졌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리더십은 현대 경영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치우쳐져 있다, 재무적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불거진 실적 부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압박, 그리고 신기술 분야에서의 뒤처짐은 이러한 비판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도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겠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의 스펙을 쌓기 위한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는 지금 삼성을 관리하고 있지 키우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그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과거 1세대, 2세대 창업주 그리고 이어받았던 이건희 회장이 보여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진취적인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세대 창업자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순수한 노력 그리고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성과가 이상적인 성공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잘 부풀려 놓았어요. 폭발시켜 놓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폭발시켜 놓은 거를 이어받은 3세대 경영인들의 포지션이 불공정한 특권과 상속된 자산에 의존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도 이병철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삼성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러한 경영자 리스크에 겹쳐서 삼성의 여러 상황들이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과거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던 그야말로 넘사벽의 전자기업이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왔던 기업이다. 계단식 성장을 했던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어느 정도 정체되는 듯 하다가도 기술의 퀀텀 점프를 이루면서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 성장을 했던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계단식 성장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건희 회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쌓아놓은 기술적 우위라고 하는 이 유산을 유지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사의 급성장이에요. 삼성전자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경쟁사들이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세계 탑에 오르겠다라고 자신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성과를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예요. 파운드리는 여전히 세계 2위죠. 하지만 1위 TSMC와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을지를 논하기 이전에 따라잡기 전까지 과연 삼성 파운드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죠. 인텔과 손을 잡은 것인데요. 이게 악흐일지 아니면은 신의 한 흐일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파운드리에서는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HBM의 헤게모니를 빼앗기면서 전체적인 메모리 제국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불리던 이 스마트폰 또한 위기 상황이죠. 작년에 잠깐이긴 했지만 애플의 출하량 1위를 잠시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굴욕적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로 초대박을 친 다음에 ASP라든지 여러 부분을 따져보았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 보나 뭘로 보나 아직까지는 애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출하량 면에서는 꾸준히 애플보다 상향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넘사벽의 1등이었거든요. 사실 출하량 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플한테 추월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게다가 3위인 샤오미의 급부상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의 중국 강자인 화웨이도 다시금 고개를 들이밀고 있죠. 중국 업체들의 약진 또한 삼성전자를 괴롭게 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화웨이는 세상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을 출시하기도 했죠.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6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았죠. 그렇지만 얇게 만들어 놓는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너 V3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력에서도 좀 따라잡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현 주소라 이거예요. 3단 스마트폰은 불량 이슈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폴더블 폰만 해도 헤게모니는 삼성전자에게 있다라고 여겨지던 영역이었는데 그 헤게모니를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하나둘씩 넘겨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혁신의 정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부 혁신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리더십 또한 후퇴하고 있죠. 과거 이건희 회장이 주도했던 급진적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 삼성전자는 보신주의, 안정적인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전자나 반도체 기술에 민감한 기술통들이 아니라 재무나 법무 쪽의 이사진들로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의 진보보다는 재무 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기술 우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죠. 기술 인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삼성전자의 조직 분위기는 시장에서의 민첩성과 창의적 리더십을 저하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젊은 세대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과거처럼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빌미로 작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어지는 것이긴 한데요.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글로벌 기술 산업은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신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와 AI 부문에서 경쟁사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만 보면 그래요. 물론 세계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에 AI 소프트웨어를 이식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빼앗겼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이 이런 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 기업이 혁신 기업으로 급부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경쟁사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경쟁사보다 이만큼 앞서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혁신이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뭔가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재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잘 되는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다 보니 미래의 빛을 볼 수 있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기술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주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HBM 개발 중단이라고 하는 최악수를 둔 경영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처벌이 내려졌죠? 잘렸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M1 사람만 잘렸죠. 경계현 사장이 참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위기를 초래한 이유는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기술을 등한시하고 재무 안정성만 추구하면서 원가 절감에만 매달리는 이 사내 분위기 및 조직 문화 탓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내 분위기를 만든 재무 임원들 중 상당수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기술 중심 임원들을 전면에 포진시키고 이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자유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과거의 기술 리더십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내부 혁신 문화를 되살리며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리더십 공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삼성이 다시 한번 글로벌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삼성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 삼성전자가 정신 차리고 제 길로 나아가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감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자, 이런 기대감에 부응해서 삼성전자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다 떠나간 다음에 외양간 고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현재 이재용 회장이 전체 임원의 30%를 줄이는 인사 혁신을 예고한 상황이죠. 단순히 임원 몇 명 자르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재무 중심의 회사 분위기를 기술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핵심 기술 인재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물론 재무와 기술의 균형은 필요해요. 재무가 아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적인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재무가 기업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제어장치 내지는 윤활유라고 친다면 기술은 기업이 전속력으로 앞으로 뛰어나가게 만드는 터보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힘은 삼성전자가 계단식 성장을 하게 만들었던 그 힘은 언제나 재무가 아닌 기술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재무가 아니라 기술의 무게추를 둘 때예요. 이재용 회장의 현명한 인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도 마음에 동하시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